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흐름을 보면 대체로 다 이제 부진했습니다. 올라봐야 1% 이하로 올랐으니까 미국의 금리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됐고 또 빅테크주들이 돌아가면서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이 세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플러스 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투자들이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국채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걱정되고 긴축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을 갖게 된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갔죠. 이게 3종 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용지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연준 인사들 발언 세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주 후반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하락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올라갔잖아요. 5%에서부터 3%대까지 꾸준하게 내려오다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수치로는 살짝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긴축에 대해서 또 물가에 대해서 다시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가 보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로 보면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 이런 거 얘기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던 추세에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주선 한번 깨졌다가 보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 단계까지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철저하게 막혀 있죠. 이게 주봉에서 보시면 200주선에서 그다음에 지수로는 구체적으로 한 2,500포인트 정도에서는 돌파 시도를 빈번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막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을 돌파시키기 위한 강력한 외국인들 수급, 재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6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주 연속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2020년대 그다음에 2021년에 각각 7주와 8주 연속 올라간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7주 연속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긴 한데 이제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연속 상승 이후에 그게 끝날 때는 평범하게 끝나진 않고 한번 세게 때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예 세게 맞고 그다음부터는 한동안 이제 시장이 좀 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승 이후에 큰 조정 가능성이 한 주 정도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 주에 걸리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연장을 하는지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주들이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테슬라가 지난주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주말에 5% 정도 빠졌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빠지고 대신 이제 가치주로 분류가 되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대번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들이 가치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쪽보다는 이제 그쪽 종목이 주 후반에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싸움을 좀 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번 주 CPI 이후에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는지 그게 이제 지수가 앞으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등락이 나오진 않았죠. 빠져봐야 2%대 올라봐야 1%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해외 쪽에서 수주를 하는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 종목 내에서도 좀 엇갈리는 예를 들어서 쌍으로 움직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엇갈리고 LG화학과 LG에너지가 LG에너지 솔루션이 엇갈리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별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졌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압도적이었죠. 사실 제가 코스닥 종목 이렇게 넣을 때 여기다가 에코프로보다는 LNF를 넣었었잖아요. 근데 워낙 지난주 특징지가 에코프로라서 제가 바꿔서 넣었는데 압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를 플러스를 혼자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보면 이제 BH, 코리아나 이게 이제 조금 지수보다 센 모습을 보이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 관련된 재료들 요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센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는 지수보다는 그래도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BH로 상징이 되는 종목군들 이게 PCB가 움직인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낙폭 과대, 못난이의 반격 이 대표적인 종목이 BH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이제 비슷한 유형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못난이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지지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6주 연속해서 매수를 했죠. 6주 연속 매수를 했는데 규모는 계속 줄고 있어요. 주간 단위로 보면 매수 규모가 줄고 있는데 아마 환율이 좀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고용 이슈 이후에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외국인들이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근데 글로벌 펀드에는 자금 흐름이 조금 이제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펀드의 업종별 자금 동향을 보면은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금융 쪽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금융은 2주 연속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유출된 게 헬스케어. 이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미 소비재 쪽은 유입,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유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매도인데 임의 소비재는 뭐 매수다. 이런 거 봐서는 약간 위험한 쪽에 대한 투자도 해볼 만하다. 이런 정서가 약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T 기업도 보면 유출이었다가 똔똔이었다가 지금 또 유입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외 증시 상황 아직까지로는 좀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남아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쪽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 펀드로는 자금이 빠져나갔고, 뭐 서유럽 쪽에서도 조금 빠져나가는 조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흥시장 쪽에는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 기조가 나오고 있죠. 인도는 뭐 최근에 좀 대기업 문제가 하나 터진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유출이고 중국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면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시면 주간 단위로 순매수 금액이 되게 일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간 단위로 보면 좀 일정한. 그러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조금 특이한 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따지는 거라서 우리가 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데이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좀 일정하게 매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일종의 좀 특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확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는 좀 반도체 집중도가 지난주에 좀 커졌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를 워낙 세게 매수했죠. 근데 그 외에는 좀 사실은 종목별 특징이 이렇게 확 잡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면 CPI. 예, 제일 중요하죠. 예상치가 전년 대비 6.2, 전월 대비 0.4. 근원은 전년 대비 5.5, 전월 대비 0.4.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요 정도 나오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6.1, 뭐 0.3 이 정도 나오면 시장이 좀 안도하게 될 거고 그 이상 나오게 되면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고용도 세고 그러니까 최근에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해지겠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조금 조정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CPI에 따른 시나리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올라오면서 6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주춤거리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 환율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앞에 1,300자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유지된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형주도 좀 빠질 수 있고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중요한 게 금융 투자가 이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매수까지 이어지게 되면 대형주들 수급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버텨지는 또 상승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도 매수지만 금융 투자가 예상대로 이번 주에 매수로 바뀌게 되는지 요 구도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GPT,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올해 들어서 특징이 강세를 보이는 테마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4개월 정도 양봉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4주 정도, 그러니까 주봉상 4개 정도 양봉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버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GPT 2차 전지, 다음에 주 후반에 강했던 우주항공 테마 뭐 이런 것들도 대체로 한 3주 정도 채워졌거든요. 어떤 건 4주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다른 업종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뭐 계속 관찰을 해야겠지만 새롭게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첫 번째 양봉 또는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양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 2주차로 채워지는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뭐가 터지는지 새로운 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에 좀 많이 이건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린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문을 합니다. 향후에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설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데이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인 거, 내려갈 거야 보다 올라갈 거야 라는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뭐 이거 역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중간값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거야라는 이제 것은 중간값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더니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한 달 후에 또는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각각 통계를 봤더니 한 달 후에는 평균 2%, 3개월에는 4%, 6개월에는 5% 올라가는데, 요거는 뭐냐면 추세가 바뀐 다음에 그 추세가 유지되는 기간,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예, 그쪽 방향, 물론 12개월 연속 올라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추세가 올라갔다가 이 대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 상승할 확률은 77%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LPL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의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이후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예외 규정이 16번 중에 3번 정도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예외로 가게 되는지 요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되려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고릴라 리서치, 여기 카페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시면 여기 데이터들이라든가 자료들이라든가 올려지고 있는데, 특히 제가 부탁드리는 건 같이 올려주세요. 예, 올려줄 때 저만 올리거나 저희 운영자들만 올리는 것보다 같이 올려주시면 그게 또 많은 서로에게 공유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좀 튼튼한 이런 여러분들도 같이 리서치 인원이 돼서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입 안내 있습니다. 가입하실 분들도 여기 안내 참고해 주셔서 또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말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도 좋아요와 특히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알고리즘에서 상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